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신 큰 사랑만큼 보다 건강한 정보로 최선을 다해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회 동안 만성염증의 모든 것들이라는 주제로 만성염증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전해드릴 텐데요. 그동안 궁금하셨어요. 만성염증의 실체를 속속들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방송으로 도대체 만성염증에는 무엇이고 만성염증이 왜 건강에 이토록 해로운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성염증이 왜 우리 건강에 위협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고감도 CRP 수치가 1mg/L 이하일 때보다 3mg/L 이상일 때 모든 암 발생과 사망 위험이 각각 남성에서는 38%와 61%, 여성에서는 29%와 24% 정도 올라간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여기서 고감도 CRP 검사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평가및 예후를 추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미세한 염증 반응까지 검출할 수 있는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만성염증이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크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성염증이 발생하면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반응 물질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세포를 변성시키고 또 그 세포 속 유전자의 변이를 유발해서 암을 더 잘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성염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지금 만성염증이 심하더라도 그 증상이나 모습이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에 작은 상처만 생겨도 우리는 금방 통증을 느끼고 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신체 반응을 감지할 수 있죠. 하지만 만성염증은 그 정도가 제법 심해질 때까지 정작 우리가 그 사실을 체감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점이 만성염증이 가진 또 다른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검진에 의해 혈액검사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만성염증 여부를 알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체내 만성염증이 증가한 것을 좀처럼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성염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된 부위나 감염 부위에 즉각적으로 생기는 급성염증, Acute Inflamm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염증 반응이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염증, Chronic Inflammation입니다. 급성염증이 우리 몸을 돕는다면 만성염증은 우리 몸을 해칩니다. 착한 염증인 급성염증은 우리 몸이 질병과 싸울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반면 별다른 자각 증상 없이 각 장기와 혈관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나쁜 염증인 만성염증은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는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손상 부위가 작고 일시적일 때는 급성염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염증 부위가 크고 만성적 감염 상태에 놓일 때는 염증 반응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만성염증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성염증은 많은 경우 고질적인 염증성 질환으로 진행되거나 나아가서 암까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만성염증은 급성염증과는 달리 발생하는 경과가 깁니다. 급성염증에서 일어난 통증, 발적, 기능저하, 부종, 열감 같은 공통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또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곳곳에 돌아다니며 신체 각 부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포에 노화와 변형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을 지나치게 활성화해 면역계를 교란시킵니다. 또 만성염증은 비만,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부터 습진, 건성 같은 피부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같은 자가면역질환까지 유발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은 암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유방암, 간암, 대장암, 방광암, 저리순암, 위암, 난소암, 피부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만성염증은 정신건강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만성염증이 우울증이나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만성염증 수준이 어떠한지는 혈액검사를 통해 알 수 있지만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가지 항목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은 몇 가지나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손톱이 잘 부서진다. 2. 피부가 건조하고 트러블이 잦다. 3. 늘 배가 고프고 단 것이 먹고 싶다. 4.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이다. 5. 술, 담배를 즐기는 편이다. 6. 머릿결에 윤기가 없다. 7. 변비가 있다. 8.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늘 피로하다. 9.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10.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는다. 이 10가지 항목 중에서 4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혹시 자신에게 만성염증이 증가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정확한 사실 확인에 위해서는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해서 염증 수치를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성염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척 많지만 크게 5가지 주요한 원인을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나 흡연 중 니코틴이 몸에 들어오는 경우, 또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든 음식을 먹는 경우 만성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비만 혹은 가체중으로 내장지방이 체내에 쌓이거나 혈액 속에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증가했을 때도 만성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3.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도 만성염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평소 몸을 너무 안 쓰거나 운동을 잘하지 않는 경우, 또 식사를 너무 적게 했을 때,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습관을 지속할 때도 노폐물 배출이 되지 않아서 만성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평소 몸의 자세가 바르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말려 있을 경우, 또 한자리에 앉아 오래 일하는 일을 계속했을 때도 만성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만성염증에 관한 연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과 노화암 가운데 만성염증 문제가 있음이 갈수록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성염증의 모든 것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만성염증은 무엇이고 만성염증이 왜 건강에 해로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실들을 한 번 더 잘 점검하고 살펴보시면서 만성염증 없는 내 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성염증이 일으키는 혹은 만성염증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